음악은 따로 들려드립니다. 말로만 하는 음악 이야기. 네. 이번에는 곡을 소개해 주실 거죠? 네. 김 감독님. Love Me or Leave Me란 곡인데요. 1928년도에 그 코미디 뮤지컬 우피라는 뮤지컬에 월터 도널슨이 작곡하고 거스 칸이라는 분이 작사한 곡인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존 루이스라는 그러니까 어쩌면은 재즈 역사상 가장 지성적인 음악을 한 모던 재즈 쿼텟. 예, 모던 재즈 쿼텟의 음악 감독이자 리더였고 밀트 잭슨과 함께 리더였던 존 루이스가 개인 앨범을 56년도에 녹음해서 57년도에 나오게 되는데 앨범 제목이 그랜드 인카운터 2 degrees east, 3 degrees west. 앨범 제목에서 이렇게 보이다시피 그랜드 인카운터 하면 뭐 엄청난 만남, 접촉 뭐 이런 건데 동쪽으로 2도, 서쪽으로 3도 이렇게 제목을 지었는데 어떤 의미냐면 동쪽, 즉 이스트 코스트 뉴욕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모던 재즈 쿼텟의 두 멤버 존 루이스가 피아노, 펄시 히스란 베이시스트 요 두 명이랑 웨스트 코스트 서쪽에 3명 테너 색스폰의 빌 퍼킨스, 기타의 짐 홀, 그리고 드럼의 치코 해밀턴 이렇게 해서 동부의 두 아티스트와 서부의 세 아티스트가 만나서 앨범을 내는데 이들이 하는 음악은 뭐 LA에서 퍼시픽 재즈 레이블에서 나왔는데 LA에서 녹음을 해서 그런지 완벽한 쿨 재즈. 그러니까 제 생각에 가장 쿨 재즈스러운 앨범이라고 혼자 이 앨범을 이렇게 떠올리곤 하는데 굉장히 웨스트 코스트적인 음악을. 근데 따져보면 동부에서 왔다는 모던 재즈 쿼텟도 재즈라는 음악을 약간 실내악 반열에 올린 클래식 실내악 컨셉을 들여왔다고 할까? 그러니까 굉장히 20년대, 30년대 재즈를 다시 비밥에 얹혀서 부활시켰다. 뭐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더 서드 스트림이라고 그러는데 클래식과 재즈를 이렇게 합치려고 하는 어떤 한 음악 방향을 가장 주요 그룹으로 모던 재즈 쿼텟이 일컬어지고 있잖아요. 모던 재즈 쿼텟 얘기를 잠깐 하면 정말 깨끗해요, 음악. 예, 바이브로폰의 밀트 잭슨, 피아노의 존 루이스, 그리고 그 베이스하고 드럼은 좀 바뀌었는데 펄시 히스하고 드럼의 코니 케이 이렇게 해서 한 40년 가까이, 그러니까 50년대 초반부터 90년대 초반까지 계속 활동을 중간에 잠깐 헤어진 시기도 있었지만 해오는데 이분들이 클럽에서 담배 연기 자욱한 클럽에서 연주되는 재즈 음악을 콘서트 홀로 가져오고 항상 공연 때는 공명을 정확히 말한 다음에 연주를 하고 이들의 복장마저도 연미복이나 깔끔한 정장, 예, 타이 딱 메고 그래서 흑인들로 이루어진 그룹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댄디하달까 음악 색깔이 외모에서도 나오는 그런 모던 재즈 쿼텟의 리더였죠. 이 양반이 퀸텟 구성으로 낸 앨범이 이 앨범인데요. 이 앨범의 첫 곡이 Love Me or Leave Me예요. 가사가 굉장히 재밌어요. 네. 사랑하지 않을 거면 떠나버려. 내가 널 정말 사랑하거든. 너는 믿지 않지만 다른 사람과 행복하기보단 차라리 외로운 게 나아.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을 거면 가. 근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정말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랑 행복하기 싫다 이거예요. 그리고서는 하는 얘기가 Your love is my love. My love is your love. 정말 말도 안 되는 가사인데 이게 팍 와서 막혀. 그렇죠. 네. 떠나지 말라는 말을 그렇게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아무도 내 사랑을 이룰 사람은 아무도 없어. 너는 나를 갖다가 사랑하지 않지만 그쵸. 나는 너밖에 없어. Nobody else. 이러고 저 가사가 끝나는데 노래 참 재밌어요 원래. 네. 좋아요. 좋은데 근데 이 동양 취향은 사실 아니야. 아닌데 왜 우리가 재즈 듣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머리로는 듣는데 가슴이나 몸은 반응을 안 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많죠, 그거 왜 많지, 그거. 장르 중에도 예를 들어 좀 어려운 프리재즈나 아방가르드나 그리고 너무 지적인 그 연주만을 위한 재즈들을 듣다 보면은 가슴이 휑할 때가 그렇지. 있는데 머리만 복잡해지고. 이 앨범은 제가 개인적으로 머리로도 가슴으로도 이렇게 뭔가 반응을 하고 계속 다시 찾게 되는 앨범인데 다시 이 앨범 얘기로 좀 돌아오면 이 앨범에 테너 색스폰을 부는 빌 퍼킨스를 검색을 하다가 이분이 한 인터뷰들을 이렇게 좀 보다가 들은 말이 있는데 이 당시 56년 이 당시에 빌 퍼킨스는 이제 서부에서 활동하는 뭐 스탄 켄튼이나 우디 허먼 이런 밴드에서 속해서 음악을 시작했고 쭉 가서 이제 솔로이스트가 돼갖고 할 텐데 그 자신이 말하기를 요 당시가 자기가 가장 서정적인 시기였대요. 근데 존 루이스를 만나서 이 앨범을 녹음을 하는데 놀란 게 존 루이스가 자신의 장단점 그 모든 거를 꿰뚫어 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그 앨범을 위한 곡들의 세팅이나 연주의 방식이나 이런 거를 자신을 위해서 맞춰줬다. 그래서 Love Me or Leave Me 이 첫 곡을 이렇게 듣다 보면은 존 루이스의 되게 깔끔하고 간결한 피아노로 시작을 하는데 테너 색스폰이 이렇게 딱 들어오는 그 어떤 그 타이밍과 그 감미로움이 그 매력이 그러니까 저는 이 앨범을 그냥 이렇게 거실에 이렇게 조그만 CD 플레이어 옆에다 항상 올려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도 다시 한번 쭉 듣게 되는데 맨 마지막 곡 Almost Being in Love 뭐 이런 곡까지 한 5곡이 들어있는데 빌 퍼킨스의 그 감미로움을 살리는 그 나머지 멤버들의 그 앙상블 존 루이스의 깔끔한 피아노 그리고 여기 기타리스트 지몰은 이 앨범을 녹음할 때는 비교적 다른 멤버들보다 좀 어린 26살이었는데 지몰의 그 기타도 너무너무나 감미로워서 이 앨범을 소개함에 있어서 Love Me or Leave Me라는 곡을 저는 그러니까 여태까지 많은 곡들을 소개하지만 어떻게 말하면은 세 손가락 안에 들 정도의 강도로 이 곡은 강추한다. 애창곡이야.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음악을 들으면은요, Love Me or Leave Me,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으면 무슨 실내악 연주 같아. 그렇죠. 정말 깔끔해, 청각하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모던 재즈 쿼텟은 바이브로폰이나 피아노가 메인으로 나서기 때문에 다른 혼들이 그러니까 색소폰이나 트럼펫들은 없기 때문에 더 실내악적인 분위기였는데 거기에 서부에서 가장 감미롭고 물이 올라있는 테너 색소포니스트가 딱 얹어짐으로써 거기고 또 젊은 기타리스트 지몰이 딱 받아줌으로써 아주 명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명품 같아요. 예. 맞아요. 그러면 이제 다음 두 번째로 소개할 Love Me or Leave Me는 빌리 홀리데이인데요. 뭐 2분 한 40초 정도 되는 소품이에요. 그러니까 빌리 홀리데이가 54년, 56년 두 번의 세션을 녹음을 해서 56년에 나온 건데 빌리 홀리데이가 이때쯤이면 돌아가시기 한 3년 전 아주 피폐하고 남자들한테 시달렸던 3명의 남편으로부터 시달렸던 그 여성으로서 아주 불운한 삶을 살았던 빌리 홀리데이의 목소리로 이렇게 들으면 굉장히 소품이고 뭐 이렇다 할 특징이 없는데 왠지 아까 그 말씀하셨던 그 가사 빌리 홀리데이는 남자들한테 이건 그냥 제 뇌피셜이지만 남자들한테 그렇게 시달렸으나 어떤 그 사랑에 대한 갈구가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거기에 실패한 여자 59년에 돌아가실 줄은 몰랐겠지만 56년 정도 되면은 이제 목소리도 많이 초기에 감미로웠던 목소리가 사라지고 많이 탁해졌어요. 네. 그래서 빌리 홀리데이의 그 어떤 그 느낌으로 이 노래를 한번 같이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았고 세 번째로 소개할 버전은 레스터 영과 테디 윌슨 그러니까 앨범 제목은 Press and Teddy 1956년에 녹음됐는데 59년에 발매된 앨범인데요. 레스터 영 조금 아까 빌리 홀리데이 얘기했지만 빌리 홀리데이와 같은 해에 돌아가셨고 이 빌 퍼킨스가
앞에 얘기했던 존 루이스와 함께했던 그 테너 색스포니스트 빌 퍼킨스를 생각해 보면 야 왠지 스탄 게츠 같기도 하고 그 원류에는 레스터 형이 있을 것 같아요. 레스터 형이 연주한 이 러브 미 올리브 미 또 테디 윌슨은 앞에 소개해드린 이게 꼬리를 무는 것 같은데 앞에 소개해드린 빌리 홀리데이와 40년대 가장 많은 연주를 그러니까 빌리 홀리데이의 피아노 연주자 반주자라고도 알려져 있는 이 두 버전인데 이 앨범을 프로듀싱한 사람이 우리 가끔 가다 얘기하지만 노먼 그랜츠예요. 1950년대 앨범의 한 40%는 노먼 그랜츠 손에서 탄생했다고 하는데 이 노먼 그랜츠의 이 앨범을 기획하는 의도를 혼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레스터 형이 40대 후반 돼갖고 이제 무르익었는데 이분을 데리고 무슨 뭐 새로운 컨셉의 앨범을 낼 생각은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뭐냐면 테디 윌슨 정도 붙여갖고 둘이 스탠다드들 멋지게 연주해줘. 그런 느낌의 Love Me or Leave Me고 맨 앞에 소개드렸던 존 루이스 버전의 어떤 큰 형님 같은 버전.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같은 테너 색스폰인데 빌 퍼킨스는 후배답게 어쩌면 더 이렇게 감미롭게 해석을 했다면 레스터 형은 본인이 가진 느낌 그대로 한번 그리고 테디 윌슨의 그 우아한 피아노가 받쳐주고 있고요. 마지막 버전은 제리 멀리건 쿼텟 볼륨 2 53년도 앨범인데요. 제리 멀리건이 49년 50년에 마일스 데이비스의 Birth of the Cool이라는 앨범. 그건 뉴욕에서 녹음을 했는데 역설적으로 서부에서 이제 발화하는 그 쿨 재즈의 어떤 시조라고 하고 앨범 제목도 Birth of the Cool이라는 앨범인데 그 앨범을 녹음을 하고 52년 정도에는 LA로 넘어와요. 그래서 LA 더 헤이그란 클럽에서 연주를 하다가 챗 베이커라는 굉장히 젊은 트럼페터를 만나고 이들이 이제 쿼텟을 구성해서 아까 치코 해밀턴이 첫 앨범에서 드럼을 쳤는데 치코 해밀턴과 함께 드럼 이렇게 해갖고 쿼텟을 그러니까 제리 멀리건 쿼텟이라고 해서 앨범들을 52년부터 내는데 볼륨 2는 53년에 연주한 Love Me or Leave Me가 있는데 그 피아노가 없는 쿼텟이에요. 제리 멀리건의 바리톤 색스폰 그리고 챗 베이커의 트럼펫, 베이스, 드럼 이렇게 간결한 구성의 이 피아노가 없는 버전이어서 그런지 왠지 아까 우리가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헬렌 메리의 보컬 같은 느낌이랄까 왠지 어떤 이렇게 되게 감정적으로 흐르지 않고 되게 드라이한데 뭔가 깔끔한 그 시절의 웨스트 코스트의 되게 젊은 재즈 음악이라고 할까? 그래서 제리 멀리건 특징인 것 같아. 그렇죠. 음악이. 예. 그런 그 스타일이. 예. 제리 멀리건도 역시나 약간 클래식의 베이스를 둔 듯한 느낌. 그러니까 존 루이스와도 약간 버전과도 약간 일맥상통하는데 53년에 굉장히 젊은 이들의 웨스트 코스트 재즈의 시초 부분, 그러니까 시작 부분에 있는 탄생의 시작 부분에 있는 그런 연주여서 굉장히 깔끔하고 지성적인 연주. 그래서 이렇게 이 앨범도 존 루이스 제일 처음 소개해드린 존 루이스랑 같은 그 당시 서부의 되게 컨템포러리와 함께 되게 재즈의 유명한 레이블이었던 퍼시픽 재즈 레이블에서 나온 앨범인데요. 이렇게 해서 Love Me or Leave Me를 한 4버전. 뭐 곡 자체보다는 그걸 연주한 사람들의 해석이 굉장히 중요한데 빌리 홀리데이 같은 보컬보다는 오히려 이 연주곡, 세 곡의 연주곡 하면 다 50년대 초중반에 나온 음악들이어서 그걸 한번 모아서 들어보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소견인데 오늘 소개한 4곡 중에서는 존 루이스께 역시 최고더라고요. 가끔 그런 말을 하게 되는데 재즈 처음 들을 때 실제적으로 저 친구한테 한번 그 파일을 보내준 적이 있었는데 그 친구 뭐 대단한 반응은 아니었지만
되게 감미롭고 좋다 하고 제 아들에게도 한번 소개를 했던 곡인데 이건 한번 들어보면 좋지 않겠어 하고 하면 반응이 나쁘지 않았던 그러니까 처음 재즈를 듣는 사람들한테 접근하기 아주 용이한 곡이고 앨범인 것 같아요. Love Me와 Leave Me. 존 루이스 거 저도 강추합니다. 네. 아주 감미롭고 깔끔하고 정말 이렇게 실내악처럼 이렇게 아주 부드럽게 싹 지나갑니다. 이게 음악만 올리는 버전에 저작권 때문에 안 올라가나 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도 하게 되네요. 그러네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나니까. 링크는 달려 있으니까 네. 한번 들어보시죠. 자, 그러면 Love Me와 Leave Me 소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